열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엔 대전지방질본 홍성지원인데 2022 타경 18375인데 이것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23년 5월 16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이것도 지목이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답입니다. 따라서 이 두 필지를 낙찰을 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것도 또 뭐예요? 몇 평이? 418평인데 이것도 또 3,700이에요. 아까 당진에 있는 게 400 몇십 평 있죠? 460평에 3,000 얼마 있었죠? 418평에 또 3,700이에요. 여기에 홍성에서도 땅값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한사님, 예. 아까 당진 땅이 좋아요? 홍성 땅이 좋아요? 홍순 땅이 무시죠. 아이, 돈 되는 땅이 좋다고 난 몇 번이나 얘기를 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서울 땅이 좋아, 부산 땅이 좋아? 그렇지. 아, 그렇게 얘기해.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아까 당진 땅보다는 이게 더 돈이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여기는 이게 뭐 7,700이 3,700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십시오. 이것도 대내변 옆에 붙어 있는 건 마찬가지고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기 때문에 지분이 여러 명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땅이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창고, 농업용 창고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문희 점유, 이현자 점유, 이문희 점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반숙선 점유니까 지분권자들이 사실은 그냥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어 구분 소유를 하면서 같이 갖고 있다가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대로변 옆에 있는 땅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봤더니 아 참 옆에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축사가 있더라고요. 축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돈 되는 땅이 좋다. 몇 번이나 얘기를 지금.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다 내가 땅을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집을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는 여기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게 나쁘겠죠. 근데 이 전부 다를 사갖고 만약에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창고 안에서 창고의 물건이 냄새 맡아요? 냄새 맡겠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창고를 지어서 세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400평이거든요. 100평만 세를 지어서 세를 줘도 여기에 우리 투자금에 더블로 나와요. 선생님, 예. 서울 땅이 좋아, 부산 땅이 좋아? 축사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좋은 땅, 나쁜 땅 가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되겠는가만 우리 연구를 하는 거고 돈이 작은 돈으로 그 돈을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땅이다, 돈이 되는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여기 보면 도로도 상당히 넓고 여기 뭐가 또 있죠? 구호까지 또 있죠. 여기 보면 홍성군청에서 한 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로서는. 근데 농지증이 괜찮을까? 여러 가지 건물이 아니 농지증 이거는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농업용 창고고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농지증 갖고 문제될 것이 없고 이건 아마 뭐 담당자가 제일 까다롭게 굴어봐야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주는 거예요.
서산지원의 2022 타경 5일 565개 5월 16일입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염전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염전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하자님, 염전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지목과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전이라는 겁니다. 염전인 경우에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없는 땅은 관계없고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는 땅, 다시 말하면 임야, 농지, 공원, 도로 이런 거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야다 그러면 개발허가 받고 그 산지법에 의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고 거기에 통과돼야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염전 그러면 개발허가 받고 염전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발허가 받아서 오케이가 되면 그냥 바로 건축허가만 맞으면 건필과 용적률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기에 용도 지역만 맞으면은 우리는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염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다. 땅이 435평인데 3억에 출해서 지금 1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만만한 땅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염전으로 돼 있고 도로가 3피치가 있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매각체유로 돼 있죠. 건축법에 의하면은 여기 땅이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건축허가만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냈는데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1년 안에. 근데 연장을 시키면 1년은 연장을 시켜주고 2년씩은 연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맥시멈이 2년입니다. 그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으면 건축법에서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허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땅을 낙찰받은 것이지 건축허가는 낙찰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짓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굽니까?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건축법에서 허가자죠. 허가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땅에 낙찰받은 땅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 하면은 땅 주인이 지료를 주지 않으려면 자기가 바닥 공구리 친 거를 없애버리고 가서 취하를 해야 됩니까? 착공을 어떤다? 취하시켜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내 허가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에 의해서 인감증명 첨부해갖고 여기 태안군청에다가 여기 허가권자가 누구누구인데 우리 누구누구로 서로 바꾸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바꿔주듯이 건축허가 중에서 건축주 이름을 바꿔주면 그 건축허가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지료 청구와 소송을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이 양쪽 다 불러서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뭐 뻗대는 수도 있죠. 뭐 그 공장 주인처럼 뭐 그렇게 좀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지료 청구를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기 588까지 119, 118, 98 위에 있거든요. 예, 예. 저기 편식이 다 지어져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예. 저기 울타리를 쳐놓고 현재는 지금 다 녹슬고 지금 다 80% 공정됐는데 진행이 안 되겠는데 물어봤더니 그것도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5년 전에. 예, 예.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해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똑같은 건물인데 제가 다 지었는데 뭐 그 건축주가 다르고 땅 주인이 다르다 보면 지금처럼 지료와 소송을 해서 조정을 하게끔 돼서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협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버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안 되면 그 지료로 판결을 받은 거 갖고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만 따로 경매에 집어넣어야 돼요. 설정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정하는 데서 조정위원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협상이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서로 협상을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주게끔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끔 되면 가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거를 고리면서 하는 건데 허가권을 가지고 뭐 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한 6개월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하기 전에 지금 왜 경정동 거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충분히 그 건물을 가져올 수 있고 허가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허가권을 가져와야 돼, 돈이 돼야 돼.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가 바닷가하고 한 500m쯤 떨어져 있지만은 활성화가 안 돼서 한두 집이 비어있고 뭐 한다 그러면 이 동네 전체가 전부 다 죽어 있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안 들어와요. 사고 싶어도 안 사요. 분위기가 왁작왁작하고 펜션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있으면 잘 되는 거라고 사는데 옆에 비어있고 다 죽어 있죠. 그럼 내가 그거 사갖고 못해 가나 싶으면 그냥 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 5월 2일 날인가 3일 날이 수요일 날인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수강생들하고 현장 답사를 한번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물어보고 현황도 보고 주변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지금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무조건 이거를 산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다. 팔 수 있는 거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에 제가 지금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곳에 이렇게 여러 곳이 있거든요. 만약에 경우에 바닷가하고 50m, 100m다 그러면 확신이 있는데 바닷가하고 500m 멀어요. 500m는 사는 길이 좀 길도 좀 안 좋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다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졌는데 이게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실패했다는 뜻으로 봐요. 보면 이쪽 바다로는 550m고 여기서 이쪽 바다로는 459m, 500m 직선거리 500m이기 때문에 두부거리가 7, 800m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50m, 100m 이내면은 수영복 입고 바다까지 뛰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500m 떨어진 곳에 수영복 입고 갔다가 맞아 죽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봐도 내가 보면 조금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닥 공간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쪽 이렇게 바닥 공간 치고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집이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갖고 그렇죠. 이게 좀 투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사는 분이 이제 자기가 잡고 싶다고. 그렇죠. 뭐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이 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뭐 동네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괜찮은 거예요. 하여튼 가봐야 될 것 같아. 가봐서 여기서 이제 바닷가까지 한번 걸어가 봐야 돼. 주변의 풍경이나 이렇게. 근데 마당이 조금 좁더라고. 이게 좁게 조금 짧게 잘랐어요. 보면 40몇 평을 잘랐더라고요.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마당에서 바베큐 같은 걸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있고 그 옆에 지금 여름에 같이 가면 그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텐트도 지금 쳐놓을 수 있고 이런 거가 돼 있는데 너무 조금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하는 걸 상당히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네이버에 이종시의 특수경매 블로그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소송한 것이 한 20개 정도는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올라가 있다고 보라 그랬더니 왜 또 안 올리니?
아니 무슨 소송을 하루에 한 개씩 올려요? 소송 한 건 하려면 6개월이 걸리는 거를 제가 한 달 정도에 한 건 정도는 올려요. 매일같이 한 건씩 올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건씩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이 한 열 몇 개가 있거든요. 끝나면 정리해서 올리고 끝나면 정리해서 올려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5개가 있는데 요새 좀 바빠갖고 정리를 해놨는데 도로에 대한 것을 내가 한 5건을 정리를 했어요. 주의토지소 한 건. 그걸 좀 또 올려보면 도로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것이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전문을 다 집어넣거든요. 소송을 전문을 내가 소장 넣은 거 하고 상대편 답변 넣은 거 하고 우리가 다 재답변 한 거 하고 판결문 한 거 하고 다 치게끔 되면 한 4, 50장이 되는 거를 제가 이게 교재에다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블로그로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한 것씩 보시면 됩니다. 18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지방법원에 2022 타경 24898 해갖고 5월 16일 날 10시 화요일 날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163평입니다. 여기 보면 땅이 두 필지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있는데 이렇게 용도지역이 같이 물려 있을 때는 넓은 쪽에 법규 적용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그 준주거지역보다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땅은 낙찰을 받으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자,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조금 못생겼거든요. 불편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가 누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다세대 같은 걸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라갖고 쪼가리 땅이 요만큼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땅하고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건데 하사장님 예. 네모 반듯한 땅이 좋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못생긴 땅이 좋아요? 이게 언젠 다 하시네. 돈이 자, 그럼 돈이 되는 땅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건축법에서 땅이 못생겼다고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면적만큼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렇게 쪼가리 땅이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쪼가리 땅이 있어도 내가 여기다가 중심적인 내가 필요한 건물을 집어넣을 수 있을 자리만 있다 그러면은 삼각형으로 생겼든지 사각형으로 생겼든지 상관은 없어요. 돈이 된다. 아니 왜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돈이 된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각형으로 멀쩡하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요. 34%로.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얘기는 못생긴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돈이 된다 이런 뜻이야. 왜? 이런 땅이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주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건물을 들어간 땅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쪽이 뭐 별처럼 삐죽삐죽 생겼다고 하더라도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땅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필요한 바닥 면적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땅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네모 반듯한 땅이 더 좋은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삐죽삐죽한 땅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여기서 딱 조심해야 될 것이 얼핏 보면 이런 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도로죠. 네. 이 도로가 이만큼 붙어 있죠. 여기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도로는 여기가 집이 져져 있기 때문에
현황은 이 담장을 쳐놓지 않고 쓰기 때문에 현황은 이쪽으로 같이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요만큼이 어떻게 한다? 실제로는 조금 좁게끔 허가를 받는데 건물만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큰 건물이 있거든요.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 항상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죠. 이쪽이 무슨 쪽이죠 그러면?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기가 그늘이 질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큰 건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세대 같은 게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서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옆에다 이렇게 진다 그러면은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늘이 질 것 같은 약점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북쪽하고 남쪽으로 봤을 때 건물은 없기 때문에 조망권과 남향을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 일반주거는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은 조금 짙은 거고 이종 일반주거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종 일반주거지역의 법규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도 좋잖아요. 서울교 여기에 보면은 이 때문에 준주거 지역에다가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입구가 요만큼으로 진입도는데 현황도로는 이쪽으로 집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집을 여기 실제로 닫아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상으로 요만큼이 진입도로예요. 19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숭성면 중방리 470-40에 지목이 임야로 나왔습니다. 임야인데 면적이 얼마죠? 920제곱미터인데 3,700만 원인데 920제곱미터면 300평이 채 안 되는 거죠. 200 몇십 평 되죠. 그런데도 200 몇십 평이 되는데 3,700만 원이면 한 20만 원꼴이 안 되는 거죠. 10몇만 원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자금은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렇게 된 땅에 건물이 이렇게 매각 제외로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측량을 하면은 아마 이만큼 이렇게 밀려서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측량은 게 항공사진을 보는 거하고 다르죠. 뭐 이건 항공사진을 옆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밀렸죠. 자, 여기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위쪽으로 한 측량을 하면은 한 2, 3m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여기가 경계가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 맞을 거라고 보는데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더라고요. 만약에 건물이 안 지어져 있다고 할 때는 용도 지역, 농림 지역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건물도 좀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태안 갈 때 여기도 한번 잠깐 들려서 볼까 이제 생각 중인데 제가 보면 이것도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우리가 다시 사야 되겠죠. 이게 지금 그 경매 날짜가 4월 17일에서 19일까지고 지금 보면 다음이 5월 2일에서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5월 3일쯤에서 우리 현장 답사를 갔다 오고 해서 그 갔다 오고 나면은 이 정도쯤 떨어졌을 때에 3천 정도쯤 떨어졌을 때 사도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위치하고 것만 집만 좋다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홍천 것도 3천 몇백만 원이고 그 저기 당신 것도 3천 몇백만 원이고 400 몇십 평이고 이것도 한 3천만 원에 200 뭐 8, 90평 되고 그래서 싼 게 세 개가 꽤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